섰습니다. 태풍이 올 때도 서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둘 알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대세는 이장우다. 대세는 이장우로 바뀌고 있다. 거의 8, 90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면 인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할머니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가장 첫 마디가 인물이 좋답니다. 저도 제가 이만큼 인물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예, 저보다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꼭 답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 선거입니다. 예, 제대로 된 인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가 왜 인물 선거를 얘기하냐면, 일각에서 이장우 다 좋은데 당이 너무 적다, 무슨 힘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노동당이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누구보다도 힘있게 할 수 있다. 1번, 2번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 당으로 들어가면 다 묵혀집니다. 당론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서민 민생들 하나하나 챙기려고 해도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하나도 처리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연포산 터널 무료화됐죠. 무료화돼 가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무료화됐습니다. 그 무료화되는 과정에 지금은 권명호 후보도 자기가 했다, 또 민주당도 기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제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연포산 터널 개통하기 전부터 무료화 운동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무료화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고, 개통하는 날 저는 10원짜리 동전으로 계산하는 운동, 그 다음에 거기서 개통식에서 100개 들고 현수막 들고 무료화하자고 김기현 시장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됐죠. 그럼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이장우가 한 겁니다. 만일에 이장우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안 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무상급식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까? 민주노동당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게 됐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죠? 민주노동당에서 한 겁니다. 왜냐?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무상급식은 지금도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마침내 모든 정치인들이 같은 공약을 내는 겁니다. 달빛 어린이 명언, 울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까? 이장우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거 한번 살펴보겠다 했죠. 그리고 3월달에 울주에서 하나가 1호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생긴 겁니다. 울산에 최초로. 다른 광역시에는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지인의 아이가 아파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몇 바퀴를 돌다가 결국 집에 갔다. 대구에서는 앰뷸런스 타고 돌다가 죽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정치인들이 자기 가슴으로 받아 안아야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울산의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런 문제들을 가슴으로 받아안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에 달빛 어린이 명언이 10년 동안 없었던 겁니다. 달빛 어린이 명언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울산 동구 저 말고 두 분 다 그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약 뺏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는 하고 출처가 어딘지 먼저 좀 얘기하면 좋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공약 뺏겨야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약하면 결국은 됐겠죠. 예. 그렇게 정치는 나아갑니다. 울산대 의대화는 마찬가지입니다. 36년 동안 울산에 의가됐는데 서울 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원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야, 이거 울대 의대 여기 없는 게 불법이다. 아산병원을 가져간 게 이거 불법이야.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찌르고 국정감사에 그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렸죠. 뭐 법을 바꿔가 시정조치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법으로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울산으로 내려가라. 2021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금 3년까지 오겠다라고 하는데 3년이 아니라 6년까지 다 와야 됩니다. 대학은 또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법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이 공약도 또 다른 후보가 또 가져가서 공부에 실었더라고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정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 고통을 마음으로 안아서 받아 안아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내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치입니다. 쪽수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그게 독재지.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저는 200석 민주당에 가면 민주당의 독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헌될 수 있는 의석은 주면 안 된다. 180석 플러스 20석은 적어도 진보정당, 적어도 다른 정당이 확보하고 있어야 개헌을 하더라도 협상을 하고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0석 다 가져가면 그게 독재입니다. 바로 그런 독재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토를 봐서는 저는 반드시 노동계약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180석 가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켰으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 삶을 챙기기 위해서는 노동자 직접 정치, 노동자 정치 세력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